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격각입니다. 막을 격자에다가 뿔 각자 쓰고요. 이 격각은 삼합운동의 차이로 인해 반대 운동성이 위축되고 저하되고 동요가 유도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여름이 오면은 겨울은 가장 위축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지금 가을이죠. 네. 지금 가을이면 어떤 운동이 저쪽 반대에 있을까요? 그렇죠. 신유술이 들어올 때는 인묘진이 가장 위축되어 있는 상태죠. 인목은 가을의 시작인 신금하고 인신충이고, 묘목은 가을의 중심인 유금하고 묘유충이고, 진토는 가을의 끝인 술토하고 진술충이죠. 위축되는 형태로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기능 저하가 걸린다거나 아니면 일종의 역마처럼 그 글자가 좀 불안정하게 자꾸 동요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그 글자에 조건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임시적이나 어떤 제한적이나 역마적인 코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 때는 나가서 잘 돈을 벌고 있다가 갑자기 격가운을 맞이했더니 오늘부터 근무 시간을 줄여야겠다. 근데 근무 시간도 줄이면서 페이도 줄여야겠다. 이 조건을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없다. 이건 조건이 걸린 거죠. 아니면 다음 달까지는 하고 그 전에 빨리 다른 데 좀 알아봐라. 이런 건 임시적이죠. 네, 아니면 저번 달에 내가 퇴사를 했는데 지금 새로운 회사 구하는 와중에 일단 급한 대로 다른 알바를 잠깐 오후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글자가 그 글자로서 온전히 활동하지 못하게 일종의 좀 브레이크적인 작용을 하죠. 격각도 거의 충에 준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 원국 안에 서로 격각되는 글자들이 있다. 이러면 이것도 충처럼 동시에 두 개를 쓰기는 어렵다. 기능이 저하된 채로 쓴다. 어떤 조건부나 제한적으로 쓴다. 이렇게 보죠. 올해 경자년이죠. 자수가 어떤 걸 격각시키죠? 술토 격각시키죠, 자수가. 네, 개띠들이 많이 움직인 거예요. 반대로 또 뒤로 두 칸에 있는 인목이니까 범띠들은 지금 가장 위축되어 있는 상태고 이걸 월이나 일시로도 응용할 수 있겠죠. 이월생, 일지 인목인분. 이제 나는 나로서의 운동성을 펼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고달플 수 있겠죠. 세운에서 격각이 되게 좀 작용성이 뚜렷한 편이어서 해석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그리고 자수는 자수의 뜻대로 보면서 이게 다 자수라는 큰 틀 안에서 이제 이런 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분위기는 이제 조용하고 위축돼 있는데 그 안에서도 막 개띠하고 범띠는 동요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개띠하고 범띠가 삼합운동을 어떤 걸 하죠? 인호술 하죠. 인호술이 화운동이죠. 자수는 어떤 운동을 하나요? 수운동의 대장이죠. 근데 수운동의 대장이면서 오화 있으면은 저번 시간에 했었죠. 오화는 올해 좌우충으로 인해서 인호술 삼합이 되게 불안정해진다고 좀 해체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지는 왕지대로 충을 당하면서 나머지 생지하고 묘고지가 다 격각을 당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러니까 이 삼합 운동성이 온전히 유지되기 불편하겠죠. 그 자수를 기준으로 앞으로 두 칸이 있는 술토 같은 경우는 이미 2년 전인 무술년에 술토가 장성으로서 그 운동성을 활발히 했죠. 네. 그러니까 이미 자수 기준에서는 지나간 과거가 되는 거죠, 술토는. 네. 그리고 뒤로 두 칸 뒤에 있는 인목은 자수 기준으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되는 거죠. 앞으로 두 칸, 뒤로 두 칸에 있는 지지들은 그 운동성을 지금 유지하지 못하고서 되게 활발하게 궤도 수정도 하고 12신살로 치면은 지금 이렇게 되면 또 12신살 얘기까지 해야 되는데 인목 입장에서는 월살이에요. 지금이 인목을 장성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월살이 갖는 뜻은 내가 캄캄한 달빛 아래를 걷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좀 외롭고 힘든 상태, 내 때를 맞이하기 전에 달빛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는 거고, 술토 같은 경우는 이제 역마인데 내가 이제 장성으로서 내 할 활동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물러나줘야 되는 타이밍. 구체적인 의미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거 어차피 12신살 갔을 때 이거 다시 할 거고, 아무튼 중요한 건 격각은 해당 지지에서 앞뒤로 두 글자하고 격각관계가 된다는 점하고, 그리고 그 앞뒤로 격각당한 글자들의 삼합에서 한 글자가 빠져 있는데 그 빠져 있는 글자랑 운에서 들어오는 격각자하고는 충관계라는 점. 네.
인목을 기준으로 앞으로 두 칸은 자수고 뒤로 두 칸은 진토죠. 네. 운에서 그럼 인목이 오면은 지금부터 2년 뒤가 되겠죠. 내후년. 그리고 뒤로 두 칸에 있는 진토의 기운도 많이 좀 위축되고 저하되고 동요되고 활발하게 궤도 수정을 하고 있겠죠. 네. 그런데 이 자수하고 진토가 신자진 삼합운동을 하잖아요. 네. 여기서 지금 자수하고 진토는 격각당했는데 삼합의 나머지 한 글자가 신금이 빠져 있죠. 그렇죠. 네. 신금은 인목한테 충을 당하겠죠. 네. 그래서 그 한 글자가 운에서 온다는 게 이토록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반대 계절의 삼합운동을 해체시키고 이제 재구성시키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작용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때는 변화나 아니면은 뭐 조건이나 임시나 뭐 제한적이나 각종 좀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격각당하는 글자의 인자, 그리고 격각당하는 글자가 십성으로 어떤 십성인지 이런 것들을 살피신 다음에 그 작용에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격각의 핵심이에요. 자를 굉장히 교육으로 잘 쓰고 있었다. 잘 쓰고 있었는데 인목운이 오면은 그걸 제대로 쓰는데 어떤 불편한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가 십성으로 재성이었다. 인목운이 왔을 때 그 재성에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12년에 한 번 충이 들어오죠. 운에서 올 때는. 격각 같은 경우는 두 번 올 수 있죠. 내 앞에 두 칸에 있는 글자, 내 뒤에 두 칸에 있는 글자. 근데 이제 그 격각 통해서도 또 업그레이드 삼고 뭔가 또 적응하고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던 글자가 격각을 당하면 나는 체감 편해지겠죠. 네, 봅니다. 네, 네, 보죠. 그러니까 대운도 충도 보고 합도 보고 지지작용은 년월일시 뭐 어떤 위치에 관계없이 다 지지라는 그 공통적으로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격각의 의미는 삼합운동의 차이로 인해 반대운동성이 위축되고 저하되고 동요 등이 발생하는 거고 그 작용의 구체적인 발현은 뭐 어떤 조건이 붙는다거나 임시적인 코드가 붙는다거나 제한이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거나 뭔가 좀 역마적으로 내가 좀 움직인다거나 내가 가진 그 글자가 고유의 작용을 방해를 받아서 그래서 이거 멀리 가서라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올해 저 격각인데 저 지금 부산 다니잖아요. 뭐 얘기를 여기서 좀 더 하면 전계절 얘기도 해볼 수 있어요. 지금이 가을이잖아요. 이 전계절이 여름이었죠. 네. 여름은 여름으로서의 활동을 이제부터 이 가을 동안에 정리를 하겠죠. 여름으로부터 이어져 온 가을이죠. 네. 그러면서 가을의 다음 계절인 겨울이 오면 여름은 완전히 반대 운동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그 겨울이 되면 여름의 기운은 완전히 물러가겠죠. 네. 이해되세요? 그럼 그 다음 봄이 오면요? 봄이 오면은 누가 가장 위축될까요? 가을이죠. 네. 항상 이렇게 반대 계절을 떠올리시는 연습을 해주세요.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럼 오늘 기준으로 내일 모레를 격각시키죠. 네. 월요일은 이미 지나간 과거죠. 네. 선생님도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의 어떤 작용은 이제 오늘 수요일이 됨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일 모레 있을 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죠. 가장 위축되어 있는 상태죠. 네. 요런 거 격각 가지고 뭐 일진 볼 때도 그렇고 되게 좀 재밌는 게 많아요. 네. 자, 요 그림 이게 제가 조금 선을 잘 못 그어가지고 살짝 좀 삐뚤어지긴 했는데, 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다 삼합끼리 이어놓은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인호술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신자진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해묘미 녹색으로 되어 있고, 사유축 회색으로 되어 있죠. 네. 이 각도가 다 다르죠. 이게 각도이기도 하면서 궤도이기도 해요. 어쨌든 오늘 요 그림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지작용 다 마치고 또 할 거니까 일단 오늘은 이제 각도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뭐 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한 글자씩 볼게요. 여기 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두 칸의 술토가 있죠. 뒤로 두 칸의 인목이 있죠. 네. 근데 술토하고 인목은 인호술 삼합운동을 하죠. 인호술 삼합운동은 화운동이죠. 네. 근데 이 자수는 신자진 수운동의 왕지죠. 네. 신자진 수삼합의 왕지 자수가 인호술 화삼합의 묘고지인 술토하고 생지 인목을 위축 저하 동요시킵니다. 그리고 이 인오술에서 지금 빠져있는 오화하고는 자수는 좌우충 관계죠.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자수의 어떤 격각을 오행적으로 얘기하면은 수가 와가지고 화삼합을 해체시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축토 볼게요. 축토 기준으로 앞으로 두 칸은 해수죠. 뒤로 두 칸은 묘목이죠. 해하고 묘는 어떤 삼합을 하죠? 해묘미는 어떤 오행을 추구하죠? 목운동이죠. 축토는 어떤 삼합을 하죠? 사유축은 뭐죠? 금이죠. 네. 금 삼합의 묘고지인 축토가 목 삼합운동 해수하고 묘목을 위축처와 동요시킵니다. 근데 축토가 아까 자수하고 다르게 자수는 생지하고 묘고지를 위축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삼합운동의 시작과 끝을 위축처와 동요시키고 가운데는 충으로 완전히 운동성을 좀 많이 저하를 시키죠. 그리고 이 축토 같은 경우는 생지하고 왕지를 위축저하 동요시키는데 묘고지는 또 완전히 충하죠. 이 해묘미 운동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미토를 축토가 충미충을 하잖아요. 충을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으로 본다면 격각은 완전히 반대는 아닌데 아까도 각도가 좀 틀어져 있었죠. 네, 그런 식으로 그 글자가 자기의 어떤 궤도와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제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신축년이 오면 해수나 묘목이나 이런 분들은 위축저하 동요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죠. 뭐 일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갖고 있으면은 그 작용을 겪을 수 있겠죠. 사유축 금삼합의 묘고지 축토가 해묘미 목삼합의 생지 해수하고 왕지 묘목을 위축 저하 동요시키는 게 축토의 격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삼합의 해묘미 삼합의 나머지 한 글자인 미토는 축토하고 충미충 관계고요. 인목 같은 경우는 인목의 앞에 두 칸에 있는 자수하고 뒤에 두 칸에 있는 진토를 격각시키는데 자수하고 진토는 신금 빠져있는 신자진 삼합운동이죠. 네, 근데 신금은 또 인목한테 인신충을 당할 수 있겠죠. 네, 인목은 인호술 삼합을 하죠. 인호술 삼합은 오행으로 어떤 운동인가요? 화죠. 네, 신자진은요? 수죠. 네, 화가 와서 수를 위축시키죠. 아까 자수가 인목 격각시켰을 때는 수가 화를 위축시켰는데 이번에는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인호술 화 삼합의 생지 인목이 신자진 수 삼합의 왕지 자수 묘고지 진토를 위축 저하 동요시킵니다. 그리고 신자진 삼합의 생지 신금은 인목하고는 인신충 관계죠. 그 다음 이제 묘목인데 묘목의 뒤에 두 칸에 있는 사화 앞에 두 칸에 있는 축토를 또 격각을 시키죠. 네, 제가 여쭤볼게요. 이제 선생님 축토는 어떤 운동하죠? 삼합으로? 네, 사화는요? 네, 묘목은 어떤 삼합 운동을 하죠? 해묘미 목운동에서 어떤 포지션이죠? 왕지죠. 네.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해묘미 목삼합의 왕지 묘목이 사유축의 묘고지 축토하고 생지 사화를 위축 저하 동요시키는 거죠. 사유축에서 나머지 한 글자 왕지 유금은 묘목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묘유충이죠. 네. 우행으로 정리하면 목기운이 와서 금삼합을 해체시키는 거죠. 자, 요거 좀 힘들어도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12지지 다. 한번 이렇게 가고 나면은 나중에 확실히 좀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자, 진토는, 진토의 앞으로 두 칸 뭐죠? 네. 뒤로 두 칸은요? 우화죠. 네. 인목하고 우화는 삼합운동이 뭐죠?
네, 진토는요. 그쵸. 신자진 수삼합의 묘고지인 진토가 인호술 삼합의 생지 임목하고 왕지 오화를 위축처와 동요시키죠. 그리고 나머지 한 글자 인호술 삼합의 묘고지 술토는 진토하고 진술충 관계죠. 왕지가 와서 생지하고 묘고지를 건드리느냐, 뭐 묘고지가 와서 생지하고 왕지를 건드리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또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사화예요. 사화의 앞으로 두 글자는 뭐죠? 뒤로 두 글자는요. 사화는 삼합을 어떤 걸 하죠? 네, 사유축 금삼합을 하죠. 거기서 사화의 포지션은 뭔가요? 네, 생지죠. 그래서 사유축 금삼합의 생지 사화가 해묘미 목삼합의 왕지 묘목하고 묘고지 미토를 위축처와 동요시키죠. 해묘미 목삼합 운동에 한 글자 빠져있는 그 해수는 사화하고 사해충 관계죠. 네. 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자, 오화의 앞으로 두 칸은 뭐죠? 진토죠. 오화의 뒤로 두 칸은요? 네, 신금이죠. 그래서 인호술 화삼합의 왕지 오화가 신자진 수삼합의 묘고지 진토 생지 신금을 위축 저하 동요시키면서 신자진의 왕지 자술은 오화하고 좌우충 관계죠. 그 다음에 이제 미토입니다. 미토는 앞으로 두 칸이 뭐죠? 뒤로 두 칸은 뭐죠? 사화하고 요금은 삼합을 어떤 걸 하죠? 사유축을 하죠. 네. 미토는요? 네. 네. 해묘미 목삼합의 묘고지인 미토가 사유축 금삼합의 생지 사화, 왕지 유금을 위축 저하 동요시키면서 나머지 한 글자 축토하고 미토는 충미충 관계죠. 신금이에요. 신금은 오화하고 술토를 격각시키는데 신자진 수삼합의 생지 신금이 인호술 화삼합의 왕지 오화, 묘고지 술토를 위축 저하 동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오화 술토, 인호술에서 지금 인목만 빠져 있잖아요. 네, 인목은 신금하고 인신충 관계죠. 네. 그리고 오행으로 치면 인호술은 화고 신자지는 수죠. 그래서 운에서 온 수삼합의 생지 신금이 이거 또 반복되는구나. 수가 화를 위축시키는 겁니다. 자, 유금이에요. 유금은 사유축 금삼합의 왕지 유금이 해묘미 목삼합의 묘고지 미토 생지 해수를 위축 저하 동요시킵니다. 그리고 해묘미에서 빠져있는 한 글자 묘목하고 유금은 묘유충 관계죠. 술토입니다. 술토의 앞으로 두 글자는 신금이고 뒤로 두 글자는 자수죠. 네. 그리고 술토는 삼합으로 인호술 화삼합의 묘고지고 신자진 수삼합의 생지 신금이랑 왕지 자수를 술토가 위축 저하 동요시키죠. 그리고 나머지 한 글자 신자진에서 나머지 한 글자인 진토는 술토하고 또 진술충 관계죠. 마지막 해수. 해수의 앞에 두 칸인 유금하고 뒤에 두 칸인 축토가 있는데 유금하고 축토는 삼합으로 사유축 금운동을 하죠. 해수는 해묘미 목삼합의 생지죠. 해묘미 목삼합의 생지 해수가 사유축 금삼합의 왕지 유금하고 묘고지 축토를 위축 저하 동요시키죠. 사유축에서 한 글자 빠져있는 사화랑 해수는 사해충 관계고요. 격각을 활용한 신살이 이제 상문살, 조객살, 상문조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위축시키는 걸 응용한 신살이죠. 근데 상문조객을 상담에서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상담 내용 중에 뭐 언제 누구 돌아가셨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제 한번 그냥 쓱 보는 거죠. 저한테 오시는 내담자분들이 이제 대체로 30, 40대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쪽으로 많이 묻지를 않으시죠. 다만 그 격각 자체는 상담 활용도가 아주 높고 꼭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